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업 분석 10분 영상 컷 종목은 동훈 아나텍입니다. 동훈 아나텍은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팹리스 업체이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퀄컴이라는 기업이 좀 되어 보기를 바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팹리스 업체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이 바로 미국의 퀄컴입니다. 그만큼 동훈 아나텍은 기술력은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아직까지는 무언가 시장에서 큰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므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동훈 아나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1987년도에 동상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16년도 라이징 스타, 17년도 월드클래스 선정을 되면서 역시나 상장한 이후에 이 회사가 성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거래소 정부로부터 우수한 기업이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기술 지원이나 R&D를 지원받을 정도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이사는 김동철 씨고요. 주요 사업은 아날로그 반도체 회로를 설계해서 개발하는 보통 우리가 팹리스라고 많이 부르는 이 팹리스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시면 김동철 등 특수관계인이 약 16.5%, 우리사주 조합이 0.07%이고요. 중소기업들 특징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 지분이 좀 낮은 경우들이 있는데 동훈 아나텍이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훈 아나텍이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없습니다만은 주주들에게 무언가 돌려주기 위해서 지난 18년도 19년도 이때 무상증자도 하고 주식 배당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수가 시장에 많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이사의 지분 비율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표이사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대표이사가 이 회사를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권 안정되어 있고 일반 개인 주주라고 되어 있지만 상당히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우호 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회사는 경영권은 지분율에 비해서 그렇게 불안정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는데요. 결국 동훈 아나텍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반도체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팹리스 업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이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부르는 하드웨어 소자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도체 회로 설계만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라고 하는,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고 만들기만 하는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팹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팹리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팹리스 업체라고 많이 부르는 회사이고요. 동훈 아나텍이 만든 제품은 대부분 휴대폰을 비롯해서 전자기기, IT 제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F 드라이브 IC 칩, 보통 우리가 오토포커스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부품 중에 하나이고요. 자동 초점 기능은 사진을 찍을 때 이 피사체가 조금 초점이 안 맞아질 때가 있죠. 이때 자동으로 맞춰주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AF, 이 부품이고 이게 바로 반도체인데 이게 카메라 부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에는 OI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손떨림 방지 기능입니다. 역시 이 반도체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카메라의 움직임에도 선명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OIS도 큰 범주에서 볼 때는 AF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F나 OIS 이 두 가지 제품이 현재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카메라 부품으로 들어가고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슨 드라이버 IC 칩, AF 드라이버 IC 칩, OIS 드라이버 IC 칩, IC 칩 이렇게 많이 부르게 됩니다. 반도체 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제품을
고객사들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제품은 햅틱 드라이버 IC 칩입니다. 우리가 보통 햅틱 솔루션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사용 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촉감, 진동을 제공해주는 솔루션, 역시 반도체 칩이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자동차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리에 반응하는 햅틱 솔루션을 개발을 완료했고요. 이러한 것들은 스마트폰이나 차량 핸들 조작 버튼, 게임기는 특히나 VR이나 AR과 같이 조금 더 역동적인 이러한 게임기, 하드웨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품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경쟁사 중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똑같은 햅틱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동아안텍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미지스의 제품이 한 단계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15년도, 16년도에 고객사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미지스의 제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동아안텍이 이 햅틱 솔루션은 15년도, 16년도 이미 개발을 끝냈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었는데요. 당시에 고객사들 채택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더 좋은 제품을 채택하게 되면은 부품 단가가 높아지고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죠. 그랬을 때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나 제품은 훨씬 더 좋았었는데 경쟁사에 밀려가지고 미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좋은 제품이. 그러다가 18년도 말, 19년도 들어오면서 결국 스마트폰 단가도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고 제품들도 더 성능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 제품이 조금씩 채택이 되고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매출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럼 이미지스는 어떻게 됐겠느냐? 이미지스가 15년도, 16년도에 동아아텍보다 시가총액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스는 제품 개발을 그 다음에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 1000억대 있던 시가총액이 200억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동아아텍의 제품, 이 햅틱 솔루션은 상당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시장에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규 사업 부분들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TOF 드라이버 IC 칩이라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미지 센서로 주목을 받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비행시간 거리 측정이고요. 피사체를 향해 발사한 빛이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해서 사물의 입체감이나 공간 정보, 움직임 등을 인식하는 3차원 센싱 기술이고요. 역시나 TOF는 카메라 모듈 부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들이고 차세대 기술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부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TOF 드라이버 IC 칩에 대한 시장 관심도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은 당뇨 진단기기 시장 진출인데요. 타액 기반으로 당 수치를 측정하는 스트립과 리더기 제품을 이미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7월부터 임상시험에 들어가서 내년도 21년 5월 31일까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노을을지병원 당뇨센터에서 민경환 교수 주재로 지금 이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출 현황을 보시면 사업보고서상에 잘 보시면 AF나 OIS,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 모듈 부품 포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매출의 거의 94%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나 LED로 들어가는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산업들은 대부분 다 사양 산업이거나 아니면 지금 정체된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매출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부품이 카메라 모듈이 하나에서 2개, 3개, 4개, 최근에는 앞 뒤에서 많게는 8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AF나 OIS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으면서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OIS는 동사 매출에 상당히 크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19년도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올해 20년도 반기까지 보았을 때도 2분기, 그러니까 20년도 2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대부분 다 매출이 큰 타격을 받은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간을 포함해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OIS 드라이버 IC칩은 상당히 고속 성장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햅틱 솔루션도 2018년도부터 매출이 발생됐고 19년도, 20년 서서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AF나 OIS 햅틱 드라이버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신규 사업이 매출을 조금씩 잡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17년도부터 18년, 19년, 3년간 잘 보시면 계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15년도 상장할 당시에는 영업이익이 85억이었어요. 그래서 16년도에는 100억, 17년은 120억 이렇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워낙에 당시에 이 기업이 하고 있는 AF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었고 카메라 모듈 시장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동사는 상장할 당시에 받은 공모 자금과 유보금 이러한 것들을 R&D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체는 연구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갈래, 동원아텍 갈래 그러면 다 모든 인력이 삼성전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원아텍으로 오게 하려면 인력을 스카우트 하려면 더 많은 연봉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 인력과 그 연구 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신제품 개발하는 R&D에 많은 비용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빠르게 늘지는 못하는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영업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20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3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은 최대 매출과 영업 흑자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 3분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져보시고 과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21년도부터는 완벽하게 흑자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 회사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은 돈을 벌어들여야 됩니다.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동원아나텍 기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분명히 돈은 벌어들일 수 있을 거고, 지금까지는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만은 올해 제가 재무제표 상황들을 보니까 비용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은 줄고 있고 매출은 늘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만큼 마진이 남을 거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21년도에는 완벽하게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동원아나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원아나텍은 제가 한 10번도 넘게 탐방을 다녀온 것 같아요. 상장하고 거의 6개월,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분기 단위로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이 회사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회사였어요. 하지만 근 3년간 적자를 보였던 17년도부터 19년도에는 제가 관심을 꺼뒀습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 다시 흑자 전환된다. 내년도 실적이 매우 좋아진다. 그럴 때는 이 기업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장을 도약하는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 꼭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고 좋은 투자 수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통해서 저희의 좋은 영상, 좋은 내용들이 계속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